강릉의 산악지대에서 새벽 6시 47분 평범한 아침이 갑작스러운 긴급 호출로 깨어났다. 야생동물 구조 및 농촌 응급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고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강대현 대위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특수부대에서 수년간 복무한 후 민간 전술팀에 합류한 그는 평온한 아침을 즐길 틈도 없이 무정리에서 울려 퍼지는 급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대위님, 긴급 상황입니다. 드론 영상에서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숲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대현의 눈빛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무정리를 잡았다. 위치는 어디인가? 강릉 외곽 산림 지역 조류 관찰용 민간 드론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개가 뭔가에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밧줄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뱀 같기도. 강대현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박지은 중위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지은은 지형 분석과 험지 구조 전문가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녀는 이미 운동복을 입고 새벽 조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대현의 긴급한 목소리를 들은 순간 그녀의 모든 계획이 바뀌었다. 지은아, 지금 즉시 기지로 와. 산림 구조 작전이다. 박지은은 망설임 없이 운동복을 벗고 작전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위해 매일 훈련해왔다. 동물 구조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었다. 특히 야생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30분 후 기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드론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독일 셰퍼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숨이 가쁜 것이 화면으로도 전해졌다. 뭔가 이상해. 박지은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 주변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강대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나무 밑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지만 드론의 해상도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낮았다.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했다. 동물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헬기 출동 준비. 강대현이 명령을 내렸다. 지상팀도 동시에 투입한다. 박지은은 재빨리 지형도를 펼쳤다. 이 지역은 최근 폭우로 인해 토양이 불안정해. 게다가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야. 그럼 더욱 서둘러야겠군. 강대현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헬기가 이륙하는 동안 지상팀은 차량으로 산림 입구로 향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순조롭지 않았다. 무정히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어지기 시작했고 GPS도 이상한 오차를 보였다. 이거 정상이 아니야. 박지은이 무정이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왜 신호가 이렇게 불안정하지? 더욱 이상한 것은 예보에 없던 짙은 안개가 갑자기 산림을 덮기 시작한 것이었다.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정이를 통해 들려왔다. 지상팀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지고 있어요. 강대현은 이마에 주름을 지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느끼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이런 작전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면 항상 더 큰 문제가 숨어있기 마련이었다. 일단 도보로 접근하자. 그가 결정을 내렸다. 드론 영상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했으니까. 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박지은은 지형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 지역은 탐험되지 않은 오솔길들이 많았고 지면도 고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최근 폭우로 인해 일부 지역이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대위님, 박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저 개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대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드론 영상에서 나무 밑에 있던 그 그림자 혹시 사람일 수도. 그 순간 무정위에서 헬기 조종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상팀, 추가 정보입니다. 현장 근처에서 뭔가 큰 것이 움직이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합니다. 강대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뱀이라는 단어가 상황의 심각성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든 팀원 주에 현장에 큰 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안전 프로토콜 1단계 적용. 박지은은 배낭에서 뱀 물림 응급처치 키트를 확인했다. 한국에서 큰 뱀은 흔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불법 밀수로 인한
외래종 목격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팀은 조심스럽게 산림 속으로 들어갔다. 안개가 점점 짙어져 5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발밑에 젖은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여기! 박지은이 갑자기 멈춰서며 손을 들었다. 뭔가 있어. 모든 팀원들이 그녀 주변으로 모였다. 박지은의 발밑에는 진흙과 낙엽에 반쯤 묻힌 작은 배낭이 있었다. 배낭의 색깔은 밝은 파란색이었고 한국 만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용 가방이야. 강대현이 조심스럽게 배낭을 들어 올렸다. 물에 젖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들은 비교적 온전했다. 박지은이 가방을 열어보았다. 물병, 과자, 손전 등. 그리고 이건 그녀가 작은 공책을 꺼냈다. 공책 안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다. 대위님, 팀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저기 개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희미한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신중하게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50m쯤 더 들어가자 드론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현실로 나타났다.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축 늘어진 채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개의 몸통 주위로는 두꺼운 덩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개 옆에 있는 작은 인물이었다.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은 어린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9살 정도로 보였고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느님, 박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큰 눈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옷은 흙과 이끼로 더러워져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강대현은 즉시 상황을 재평가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구조 작전이 아니었다. 실종된 어린이와 그를 보호하던 개를 구조하는 복합적인 상황이었다. 헬기팀 소음 최소화해줘. 아이가 있다. 그가 무정의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박지은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아이를 더욱 놀라게 할 수 있었다. 안녕 꼬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너를 도우러 왔어. 괜찮아.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개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독일 셰퍼드가 힘들게 머리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개의 눈에서는 보호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 개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구나. 강대현이 깨달았다.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는 큰 동물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진흙 위에 구불구불한 자국들은 확실히 큰 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비교적 신선했다. 최근에 여기 있었어. 박지은이 흔적을 분석하며 말했다. 아마 몇 시간 전까지. 강대현은 주변을 경계하며 생각했다. 한국 토착종이 아닌 큰 뱀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였다. 최근 중국 국경 근처에서 불법 동물 밀매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었는데 지은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와 개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나중에 이 지역을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의 눈에서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아, 우리가 너와 내 친구 모두 도와줄게. 박지은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강대현과 다른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개 주변의 덩굴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개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그런데 개를 자유롭게 하려는 순간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개가 갑자기 코를 한 방향으로 향하며 낑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박지은이 말했다. 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몇 미터 가보니 낙엽과 나뭇가지로 급조된 작은 은신처가 있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아이의 물건들과 며칠치 음식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강대현이 작은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가 며칠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는 것이 분명했다. 나뭇가지와 큰 잎들로 만든 간이 지붕, 그리고 바닥에는 마른 이끼들이 깔려 있었다. 이 아이 정말 똑똑하구나. 박지은이 감탄하며 말했다. 9살짜리가 이런 은신처를 만들다니. 은신처 안에서 발견된 학교 달력을 보니 며칠 전 강릉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시기가 일치했다. 그날 많은 가족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박지은이 달력을 보여주자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폭우가 시작된 날짜를 가리켰다. 그날 가족과 헤어진 거구나. 강대현이 이해했다.
팀원 중 한 명이 무정의를 통해 보고했다. 본부 실종 아동 발견, 약 9세 남자아이로 추정. 3일 전 포구시 가족과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에서는 즉시 최근 실종 신고 접수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답변이 왔다. 김민준 9세. 3일 전 대피 과정에서 어머니와 헤어져 실종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임시 대피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박지은이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이야? 내 이름이 김민준이니? 아이의 눈이 조금 밝아졌다. 처음으로 작은 반응을 보인 것이었다. 엄마가 널 찾고 있어. 우리가 엄마에게 데려다 줄게. 박지은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걔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구조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대현이 걔의 상태를 점검했다. 덩굴에 감겨있던 시간이 길어서 호흡이 어려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수의학적 치료가 시급했다. 민주나 강대현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이게 친구도 병원에 가야 해. 우리가 함께 데려갈게. 약속해. 민준이가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맥스, 응? 걔 이름이 맥스야? 박지은이 물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맥스가 나를 지켜줬어요. 큰 뱀이 왔을 때도. 강대현과 박지은이 시선을 교환했다. 아이가 직접 뱀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아, 그 뱀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어?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크기를 표현했다. 아주 커요. 나만큼, 아니 더 길어요. 갈색이랑 검은색이었어요. 그 묘사는 분명히 한국 토착종이 아니었다. 강대현은 불법 밀수된 외래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언제 봤어? 강대현이 물었다. 어제 밤에요. 맥스가 짖어서 깼는데 큰 뱀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맥스가 앞에 서서 멈춰 세웠어요.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팀원들은 맥스라는 개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깨달았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큰 뱀과 대치했던 것이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 박지은이 물었다. 뱀이 가만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맥스가 덩굴에 감겨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맥스는 뱀으로부터 민준이를 보호한 후 아마도 후퇴하면서 우연히 덩굴에 감긴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이는 맥스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계속 곁에 머물렀던 것이다. 정말 용감한 개구나. 강대현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맥스는 힘들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갑자기 무정의에서 헬기 조종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상팀, 안개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대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개가 정말로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짙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GPS 신호도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뭔가 이상해. 박지은이 나침반을 확인하며 말했다. 자기장도 불안정한 것 같아. 그때 팀원 중 한 명이 땅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대위님, 새로운 뱀 흔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정말로 신선한 뱀의 이동 흔적이 그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이 온 길 쪽으로. 철수 경로가 차단됐을 수도 있어. 강대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가 갑자기 맥스의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다. 그러자 맥스가 힘들게 고개를 들어 한 방향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맥스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은이 물었다. 맥스는 길을 알아요. 안전한 길을.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큰 것이 천천히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모든 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강대현이 조용히 손짓으로 대형을 지시했다. 박지은은 민준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다른 팀원들은 맥스 주변을 둘러쌌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길고 구불구불하고 분명히 뱀의 형태였다. 민준이가 박지은의 옷자락을 꽉 잡으며 떨기 시작했다. 저거예요. 어젯밤에 본 그 뱀이에요. 강대현이 천천히 비상용 도구를 꺼내면서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뱀을 자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뱀은 그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마치 영역을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류이상에 박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이런 큰 뱀들은 인간을 피하려고 하는데 강대현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뱀의 행동은 야생 본능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무정리에서 본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상팀 긴급 정보입니다. 최근 중국 국경 근처에서 불법 밀수된 비단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강대현의 눈이 번뜩였다. GPS 추적 장치? 네, 밀수업자들이 값비싼 뱀들을 추적하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이상한 전작이 신호 간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박지은이 무정이를 잡았다. 맞습니다. GPS와 무정이 신호가 계속 불안정해요. 그럼 그 뱀도 추적 장치를 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세요. 밀수업자들이 근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의 심각성이 배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 조우가 아니라 불법 밀수 조직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맥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맥스가 뭔가 알고 있어요. 맥스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위험이 접근하고 있는 건가? 강대현이 맥스가 바라보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정말로 안개 사이로 또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뱀이 아니었다.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다. 누군가 오고 있어. 박지은이 긴장하며 말했다. 강대현이 팀원들에게 전투 대형을 지시했다. 불법 밀수업자들일 가능성이 높았고 그들이 평화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몇 분 후 안개 사이로 2명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들은 전문적인 야외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이상한 장비들을 들고 있었다. 야, 거기 누구야? 그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대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야생동물 구조팀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두 남성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생태연구팀이야.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장비는 연구용이라기보다는 포획용에 가까워 보였다. 게다가 그들이 나타나자 비단뱀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박지은의 옷을 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 어젯밤에도 봤어요. 박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뭐라고? 어젯밤에 뱀이 나타나기 전에 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뭔가 찾고 있었어요. 강대현이 민준이의 말을 들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다. 이 남성들은 분명히 뱀과 관련이 있었고 민준이와 맥스는 그들의 비밀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혹시 여기서 비단뱀을 본 적 있나요? 강대현이 시험해보듯 물었다. 두 남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비단뱀? 여기에 그런 게 있을 리가... 바로 그 순간 비단뱀이 갑자기 그들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저건 우리 것이 아니야. 한 남성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의 반응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분명히 불법 밀수업자들이었고 저 비단뱀은 그들이 밀수한 동물 중 하나였다. 맥스가 갑자기 힘을 내어 일어서려고 했다. 민준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한 것 같았다. 모든 팀원 경계, 강대현이 명령을 내렸다. 안개 속에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구조작전은 예상치 못한 범죄 수사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비단뱀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밀수업자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그들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이상하다. 박지은이 상황을 관찰하며 중얼거렸다. 뱀이 주인을 피하고 있어. 강대현도 같은 생각이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때 밀수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다. 야, 그 뱀 잡아야 해. 도망가면 큰일이야. 다른 한 명도 급하게 포획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알면 우리 다 죽어.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강대현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비단뱀은 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마도 탈출한 것 같았다. 민준이가 갑자기 박지은의 옷을 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 어젯밤에 뱀을 찾으러 왔었어요. 하지만 뱀이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 박지은이 놀라며 물었다. 네,
뱀이 그 사람들 근처에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맥스랑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비단뱀은 밀수업자들로부터 탈출한 후 민준이와 맥스 근처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맥스는 뱀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단순히 민준이 앞에 서서 보호 자세만 취했던 것이다. 대위님, 박지은이 깨달은 바를 전했다. 이 뱀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 밀수업자들로부터 도망친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강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군. 밀수업자들이 점점 더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정이 같은 장비를 꺼내며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다. 여보세요?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특별한 놈이 다시 도망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다. 야, 우리 더 이상 시간 없어. 어떻게든 잡아야 해. 다른 한 명이 강대현 일행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강대현은 즉시 무정이를 잡고 본부에 상황을 보고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불법 밀수업자들과 조우했습니다.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맥스가 갑자기 일어서서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단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맥스!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소리쳤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비단뱀이 맥스를 보자 조용해졌고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공격적인 자세를 풀었다. 저들이 친구가 된 거야? 박지은이 놀라며 말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어젯밤에 뱀이 처음 왔을 때 맥스가 짖었어요. 하지만 뱀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맥스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있었어요. 원래 맥스와 비단뱀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두 동물 모두 밀수업자들로부터 도망치거나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밀수업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이상해. 왜 저 개가 뱀을 보호하고 있지? 아무튼 둘 다 잡자. 그 개도 증거를 봤을 테니까. 그들이 포획 도구를 들고 접근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헬기 소리였다. 지상팀, 지상팀, 응답하세요. 헬기에서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대현이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다. 여기에요. 하지만 밀수업자들은 헬기를 보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다. 빨리 여기서 사라져야 해. 경찰이 올 거야. 다른 한 명이 비단뱀을 향해 포획망을 던졌다. 하지만 맥스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망을 가로막았다. 맥스! 민준이가 소리쳤다. 그 순간 박지은이 민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고 강대현과 다른 팀원들이 밀수업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움직였다. 안개 속에서 혼란스러운 추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헬기의 지원으로 밀수업자들의 도망은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맥스가 위험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맥스가 비단뱀을 보호하려다가 다시 덩굴에 얽혀버린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깊숙이 감겨서 숨을 쉬기 어려워 보였다.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구조자가 다시 구조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맥스! 민준이의 절망적인 외침이 안개 낀 숲에 울려 퍼졌다. 강대현이 즉시 밀수업자 제압을 다른 팀원들에게 맡기고 맥스에게 달려갔다. 걔는 비단뱀을 보호하려다가 더 복잡한 덩굴에 얽혀 있었고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진정해, 맥스. 내가 도와줄게. 강대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조심스럽게 덩굴을 풀기 시작했다. 한편 박지은은 민준이를 달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단뱀은 맥스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마치 개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저 뱀도 맥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은이 놀라며 말했다.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맥스는 모든 걸 보호하려고 해요. 저도 뱀도. 헬기에서 내린 추가 지원팀이 밀수업자들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들의 장비에서는 여러 종류의 불법 동물들을 추적하는 GPS 장치들이 발견되었다. 대위님, 지원팀 대장이 보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보입니다. 몇 달째 추적하던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의 상태였다.
강대현이 마지막 덩굴을 풀어내자 맥스가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다 맥스, 이제 괜찮아. 강대현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가 달려와서 맥스를 껴안았다. 맥스야 정말 무서웠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비단뱀이 천천히 맥스 근처로 와서 조용히 머리를 맥스의 옆구리에 가져다 댔다.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다. 세상에, 박지은이 감탄했다. 저런 광경은 처음 봐. 야생동물 전문가인 지원팀의 수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다. 비단뱀들은 생각보다 지능이 높고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저 뱀은 맥스가 자신을 보호해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맥스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탈수와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비단뱀도 건강한 상태였다. 민주나 박지은이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로 엄마를 만나러 갈 시간이야. 민준이가 맥스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맥스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강대현이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물론이야. 맥스는 영웅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을 거야. 그럼 뱀은 어떻게 돼요? 민준이가 비단뱀을 가리키며 물었다. 수의사가 대답했다. 뱀은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치료받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질 거야. 더 이상 나쁜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을 거란다. 민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에요. 철수 준비가 시작되었다. 안개가 점점 걷히면서 헬기 운항도 안전해졌다. GPS 신호도 밀수업자들의 방해 장비가 제거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다. 맥스는 특별 제작된 이송용 담요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민준이는 그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비단뱀은 전문 이송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놀랍게도 이 뱀은 매우 온순했고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다. 이 뱀은 아마도 어린 나이에 불법 포획되어서 야생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설명했다. 그래서 맥스와 민준이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던 거죠. 헬기가 이륙하면서 민준이는 창밖으로 자신이 며칠간 지냈던 숲을 바라보았다. 무서웠던 기억도 있지만 맥스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민준아, 박지은이 말했다. 네가 정말 용감했어. 맥스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준 덕분에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맥스가 더 용감했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강대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둘 다 영웅이야. 헬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3일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준아,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 맥스가 저를 지켜줬어요. 민준이가 엄마 품에서 말했다. 어머니는 맥스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마워 맥스야. 맥스가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임무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절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전국 뉴스로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강대현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맥스를 방문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매일 엄마와 함께 맥스를 보러 왔고 걔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대위님, 박지은이 급하게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긴급한 소식이 있어요. 지금 즉시 와주세요. 강대현이 야생동물 보호센터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년의 여성으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비단뱀의 원래 주인입니다. 강대현과 박지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래 주인이라고요? 임이라가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다. 네, 저는 파충류 연구원입니다. 그 비단뱀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제가 3년 전부터 키워온 아이죠. 박지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불법 밀수업자들이 한 달 전에 도난당했어요? 이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연구소에 도둑이 들어서 희망이와 다른 연구용 동물들을 훔쳐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거든요. 강대현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밀수업자들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연구되던 동물을 훔친 거군요. 맞아요. 희망이는 멸종위기 종보존 연구를 위해 정식으로 들여온 아이예요. 매우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죠. 이미라가 보호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희망이라는 비단뱀이 그녀를 보고 명백히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다. 뱀이 주인을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희망아,
이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뱀을 쓰다듬었다. 정말 걱정했어.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라가 추가로 설명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실 희망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희망이는 맹인 안내견처럼 훈련받은 치료용 뱀이에요. 치료용 뱀이라고요? 박지은이 놀라며 물었다. 네. 희망이는 PTSD나 불안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돕는 동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동물 공포증이 있는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강대현이 깨달았다. 그래서 민준이와 맥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던 거군요. 맞아요. 희망이는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의 감정을 감지하고 진정시키는 훈련을 받았어요. 민준이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순간 민준이와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막 도착했다. 이미라의 이야기를 들은 민준이의 눈이 커졌다. 그럼 희망이가 저를 도우려고 한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이미라가 무릎을 꿇고 민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민준아. 희망이는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일이야. 너를 보호하고 싶었던 거야. 민준이가 희망이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희망가. 그때 맥스가 병원 직원과 함께 나타났다. 놀랍게도 맥스는 희망이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저들이 정말 친구가 되었네요. 박지은이 감동하며 말했다. 이미라가 추가로 놀라운 제안을 했다. 민준아 그리고 맥스, 혹시 우리 연구소에서 희망이와 함께 동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볼래? 맥스도 치료견으로 훈련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준이의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네. 이번 일로 맥스의 보호 본능과 희망이의 치료 능력이 증명되었어요. 둘이 함께라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가 맥스를 바라보며 물었다. 맥스야, 우리 다른 친구들도 도와줄래? 맥스가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래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강대현은 신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헤드라인에는 영웅견 맥스와 치료뱀 희망이 어린이 치료센터에서 기적을 만들다 라고 적혀 있었다. 기사에는 민준이가 맥스, 희망이와 함께 다른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실려 있었다. 숲에서의 무서운 경험이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로 바뀐 것이었다. 박지은이 강대현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 작전인 줄 알았는데 맞아, 강대현이 대답했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으로 바뀌는 법이지. 그들이 다시 야생동물 보호센터를 방문했을 때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무서울 때는 용기 있는 친구들이 나타나요. 맥스처럼, 희망이처럼,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관객 여러분, 민준이와 맥스 그리고 희망이의 우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특별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용기와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손을 뻗으세요. 민준이가 맥스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맥스가 민준이를 끝까지 보호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준이와 맥스, 희망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왼쪽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다 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